엄마가 무슨 일로 오라고 하시지? 웬만해선 불편하니까 집에서 보지 말고 밖에서 보자시던 분이? 그러게.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말이야. 걱정되네. 별일 아니어야 될 텐데. 그래도 큰일은 아닐 거야. 장모님 댁 진짜 간지 오래되긴 했다. 우리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바로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때 유품 정리한다고 장모님 댁 간 이후로 한두 번 간 게 단 거 같은데? 명절에 차례도 안 지낸다고 장모님이 그냥 식당에서 밥 먹고 헤어지자 하셨잖아. 맞아. 아마 나 때문에 그럴 거야. 엄마랑도 마찬가지지만 아빠랑 나랑 특별히 사이가 각별했거든. 아빠도 완전 딸바보셨고 나도 아빠 뒤만 졸졸 쫓아다녔으니까. 그러다가 나 29에 결혼한다니까 아빠가 얼마나 섭섭해 하셨다고. 결혼 좀만 더 늦게 하면 안 되냐고 눈물까지 보이셨다니까. 그거 다 뿌리치고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충격이 얼마나 컸는데. 엄마 집에 가면 아빠 빈자리 더 크게 느껴질 테니까 엄마가 일부러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결혼하기 전에 그 집에 아빠랑 나랑 엄마랑 같이 살았으니까 아무리 아빠 물건 정리했다 해도 흔적이 느껴지기 마련이잖아. 근데 내 나이가 벌써 39이네. 10년이 그렇게 흘러갔나 봐. 시간 진짜 빠르다. 그치? 그 사이에 우리 희아도 생기고.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종종 장모님 댁 놀러 가자. 장모님도 이제 곧 몸 이곳저곳 아프실 텐데 밖에서 만나면 힘드실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이따 엄마 집 가면 이제 밖에서 만날 필요 없다 해야겠다. 그래, 그렇게 하자. 1시간 후, 친정. 엄마, 나왔어. 장모님, 오랜만에 뵙네요. 집도 오랜만이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집에서 보는 건 오랜만이네. 그러게. 요새 집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자주 집으로 올게, 엄마. 희아도 외할머니는 집이 없냐고 하는 거 있지? 희아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그러게. 의아한테 할머니도 집 있는 거 알려줘야겠네. 희아는 사돈 댁에 맡긴 거야? 사돈이 나 때문에 고생하시네. 아니에요. 엄마도 희아 데리고 노는 거 좋아하시는걸요? 그렇다니 다행이네. 아유, 밖에 많이 덥지? 일단 앉아. 음료수라도 내올게. 차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놨는걸. 음료수는 됐고. 갑자기 불러서 놀랐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솔직히 엄마 전화 받고 좀 걱정했어. 저기 사실은 내가 몇 달 전부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검사를 받았는데 말이야.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 나보고 길어야 6달밖에 못 산다 하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췌장암 말기라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게 무슨... 나도 영 믿기지가 않아서 몇 번을 확인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 기껏해야 속 불편한 게 다였는데 췌장암 자체가 증상이 별로 없어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대네. 방법이 영 없는 거래요? 요새는 암 완치율이 높다 하던데. 어디 병원에서 검사 받으셨어요? 다른 병원에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병원에서 받았어. 그러니 정확한 거겠지. 이미 전이가 상당 진행돼서 지금으로선 진통제 투약하고 전이를 늦추는 방법밖에 없대. 수술해봤자 몸만 더 약해진다 하더라고. 그래도 병원이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잖아. 아빠도 그렇게 빨리 보내드렸는데 엄마도 이렇게 보낼 순 없어. 6개월밖에 못 산다니?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희아 크는 것도 보고 우리랑 같이 여행도 가고 그래야지. 나 이렇게는 엄마 못 보내. 지금 당장 다른 병원부터 가보자. 여보, 얼른 차 시동 걸어. 얼른. 일단 진정하고 큰 병원들은 미리 예약하고 가야 되니까 내가 유명하단 데 몇 개 알아볼게. 장모님, 병원 예약하면 저희랑 같이 가봐요. 무슨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병원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직장 다니느라 바쁜 사람이 뭘 그렇게까지 해.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뭘. 여기서 수술해봤자 뭐 얼마나 더 살겠어? 암은 재발 위험도 높다 그러더니. 그냥 주어진 시간 동안
니들이랑 최대한 시간 많이 쌓다 가고 싶어. 그게 내 생각이야. 그래도 그렇게 벌써 포기해버리는 게 어딨어. 난 못해. 아빠도 그렇게 맥없이 잃었는데 엄마까지 그렇게 잃으면 나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나 절대 포기 안 해. 그니까 엄마도 포기하지 마. 아유, 울지 마.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니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말 안 하고 갈 걸 그랬다. 괜히 속상하기만 했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어떻게든 엄마 살려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냥 죽겠다는 소리 다신 하지 마. 알았지? 아유,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딸 울지 마. 응? 한 달 후, 집. 그나마 수술 가능하다고 진단 내린 곳에서도 생존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못을 박으니 이를 어쩌면 좋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데리고 건강검진 자주 받을 걸 그랬나 봐. 그저 나 살기 바쁘다고 엄마 혼자 내팽개 쳤으니 혼자 사시는데 내가 더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다 내 잘못이야. 그렇게 자책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수술 가능하다고 한 병원이 나왔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확률이 적긴 하지만 수술하고 치료 좀 받으면 6개월보다 더 살 수는 있다 하니까 희망을 걸어보자. 그나저나 장모님이 수술을 받을지 걱정이네. 아까도 되게 완강하셨잖아. 어차피 살 확률도 적은데 수술을 뭐하러 받냐고. 어떻게든 설득해야지. 이렇게 아무 방법도 시도 안 해보고 엄마를 이대로 보낼 순 없잖아. 안 그래? 그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장모님 같이 잘 설득해볼게. 아, 맞다. 아까 엄마한테 전화 왔거든? 요새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집에 무슨 일 없냐고 물으셔서 장모님 병 말씀드렸어. 엄마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알았어. 나도 어머니한테 말해야지 생각하고 있었어. 어머니는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받으신데 아프신 데는 없고 우리 엄마야 주변에 친구분들이 많아서 건강검진도 같이 받으러 가고 운동도 하고 그러신데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 나도 신경을 더 써야겠지만 말이야. 다행이네. 그래도 어머니도 우리가 더 신경 많이 써야겠어. 어머니도 혼자 사시잖아. 아버님도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럴게. 엄마는 내가 알아서 신경 쓸 테니까 당신은 그냥 장모님 건강에만 신경 써. 그것만으로도 힘들잖아. 희야도 내가 더 잘 보살필게. 고마워. 그래도 당신이 옆에 있어서 큰 힘이 돼. 다음 날 전화. 어머니네. 어제 엄마 일 전해 듣고 전화하셨나 보다. 여보세요? 그래. 집이니? 네. 희야 유치원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에요. 그래. 고생이 많네. 저기 어제 얘기 들었다. 사돈이 췌장암 말기라며. 어쩌다 그런 몹쓸병에 걸리셨다니. 그러게요. 저도 요즘 정신이 없네요. 제가 신경을 더 많이 썼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말이다. 근데 췌장암 자체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대. 나 등산 모임 같이 하는 양반 하나도 평소엔 엄청 멀쩡했다가 갑자기 췌장암 판정받아서 죽었거든. 판정받은 지 한 석 달도 안 돼서. 그 병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더라. 사돈도 6개월 판정받았다면서? 네. 그래도 다행히 수술 가능한 병원이 있다 해서 엄마 설득해서 수술까진 해보려고요. 엄마가 자꾸 안 받으려 하셔서 걱정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설득해 봐야죠. 아이, 수술을 받게? 사돈이 그렇게 반대하시면 그냥 내버려 두지. 수술비도 꽤 나올 텐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까 내가 말했잖아. 등산 같이 한 그 양반도 판정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죽었다고. 그 병이 원래 치료 자체가 의미가 없는 병이라니까. 이 양반도 수술이고 뭐고 다 했거든. 근데 결국엔 죽었어. 췌장암 자체가 수술을 하든 안 하고 버티며 살든 똑같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치료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지. 돈만 날린 거라고. 괜히 병원 좋은 일 시키지 말고 그냥 사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냅두렴. 사돈도 그걸 아니까 수술 안 받겠다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도 돈 아끼자고 치료를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아버지도 일찍 보내드렸는데 엄마까지 이렇게 아무 손도 못 써보고 보낼 순 없어요. 치료 가능하면 어떻게든 치료해 드릴 거예요. 답답하기는. 그래, 수술비가 얼마나 되는데? 입원비에 수술 끝나고도 치료할 거 아니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지원받는 것도 있고 해서 그거 제하면 2, 3천 정도 들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저희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만약 그 이상으로 든다고 해도 아버지가 저희 앞으로 유산 남겨놓으신 것도 있어서 그 돈으로 엄마 치료해 드릴 거예요. 남편도 그러자고 했고요. 2, 3천이 누구지? 걔 이름도 아니고 그 큰 돈을 왜 이렇게 의미도 없는 데 써? 그러지 말고 내가 이번에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 근데 유럽이 비행기로 10시간 넘게 걸리잖아. 앉아서 10시간 버티기 힘들다 그러더라고. 특히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비즈니스석으로 타자고 왔네. 그건 일반석보다 몇 백이 더 비싸다며? 2, 3천이면 비즈니스석에 유럽 5성급 호텔에서 묵고 밥도 최상급으로 먹고 이곳저곳 관광지도 막 보러 다녀도 남는 돈이잖아. 차라리 그 돈을 나한테 줘라. 그게 더 경제적이지 않니? 어머니, 지금 진심으로 말하시는 거세요? 아니 어떻게 엄마 치료비로 유럽 여행을 보내달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입장에서 서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성적으로 따져보렴 이게 훨씬 남는 장사다. 솔직히 사돈이 치료 거부하는 것도 어차피 병들어 죽을 몸한테 뭐하러 이리 큰 돈을 쓰나 회의감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난 사돈 마음 10분 이해해. 내가 사돈 입장이어도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무작정 치료하려 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렴. 사돈도 그냥 치료 안 하고 집에서 여생 보내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다. 자식 기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엄마 치료비로 유럽 여행 가는 게 더 낫겠다는 말은 정말 충격이네요. 저는 어머니가 저 위로해 주시고 저희 엄마 걱정하셔서 전화하신 줄 알았어요. 이런 목적으로 전화하신 거 알았다면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못 들은 얘기로 할게요. 이만 끊을게요. 어머, 너 화났니? 별거 가지고 화를 내. 어차피 써야 되는 돈 의미 있는 데 쓰자는 건데. 대신 내가 유럽에서 사돈 선물도 잔뜩 사갖고 올게. 그럼 사돈도 좋아하지 않겠어? 사진도 많이 찍어 올 테니까 사돈 보여드리고. 그게 사돈을 위한 길이라니까. 그게 어떻게 저희 엄마를 위한 길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네요. 끊을게요. 다신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저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바로 끊어버렸네. 하여튼 싸가지하고는 모를 말만 딱딱 했구만. 그게 뭐 그리 듣기 어렵다고. 어차피 곧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아무튼 답답하다니까. 지가 연락 끊겠다고 하면 뭐 끊어지는 줄 알아? 어이가 없어서. 그날 저녁 집.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하루 종일 얼굴이 안 좋네. 장모님이랑 또 싸운 거야? 장모님이 치료 절대 안 받으시겠대? 아까 내가 전화 드릴 땐 그래도 좀만 설득하면 치료 받으실 것 같았는데 요새 무슨 일 생긴 거야? 그게 아니고 사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난 당연히 위로해 주시려고 전화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면 뭔데? 엄마가 이상한 소리 했어? 네. 췌장암 수술에도 어차피 효과 없으니까 그 돈으로 유럽 여행을 보내달라고 하시더라. 2, 3천이면 비즈니스에 5성급 호텔 예약해도 충분하다면서 말이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실 수 있는지 나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돼. 당신은 이해가 돼?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진심이시냐고 물었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하시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더라.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는 유럽 보내주면 우리 엄마 힘나게 기념품도 사오고 사진도 보내주겠다고 신나게 말씀하시더라. 무사히 용서가 안 돼서 다신 연락하지 말자고 하고 전화 끊었어. 아직도 그런 말 들은 거 생각하니까 몸이 부들부들 떨려. 엄마가 그렇게 말했더니 저도 믿기지가 않네.
우선 내가 미안해. 엄마가 그런 얘기할 줄도 모르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으면 얘기 꺼내지도 않았을 거야. 내가 엄마랑 얘기하고 올게. 다신 그런 얘기 못하게. 다신 그런 얘기 하시든 말든 나 당분간 어머니 얼굴 못 뵐 것 같아. 연락도 당연히 못하고. 아,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정말 미안해. 나도 엄마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당황스럽다. 다음 날 시댁. 엄마, 엄마! 아유,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나 여기 있어. 무슨 일이 있어? 지금 회사 갈 시간 아니야? 이 시간엔 무슨 일로 왔어? 엄마, 어제 와이프한테 장모님 병원비 낼 돈으로 유럽 여행 보내달라 그랬어? 진짜 그렇게 말했어. 아유, 그새 일러 바쳤니? 아무튼 걔도 참 속 좁다. 아, 그니까 진짜 그렇게 말했냐고. 그래. 내가 무슨 틀린 말한 것도 아니고 사실에 기반해서 말한 것뿐인데 그거 하나를 못 받아들여서 고세 너한테 이러고 그런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아이, 진짜 그렇게 말했다고? 엄마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면전에 대고 할 수가 있어? 장모님 목숨보다 엄마 유럽 여행 가는 게 더 중요해. 그 돈은 내가 회사 보너스 받으면 보태준다고 했잖아. 꼭 이 시점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됐냐고. 진영이 안 그래도 속상해하는데 꼭 그렇게 불난데 부채질을 해야겠어? 아이, 내 말이 맞잖아. 들어보니까 사돈도 수술 원하지 않는다며. 췌장암 자체가 수술을 해도 별 효과가 없대. 나도 다 찾아본 거야. 주변 지인도 수술 받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죽기도 했고. 그럼 괜히 아까운 돈이랑 시간 낭비한 거잖아. 차라리 그럴 바엔 그 돈을 좀 더 의미 있는 데 쓰자는 거지, 내 말은. 내 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내가 사돈 죽으라고 고살 지낸 것도 아니고 사돈도 수술 받기 싫다 하면 하고 싶은 대로 냅두는 게 곧 죽을 사람 배려하는 거 아니니? 왜 이런 깊은 생각을 몰라주나 몰라. 엄만 진짜 너무하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엄마가 아파 죽겠는데 진영이가 엄마 치료할 돈 아깝다고 그 돈으로 여행 가자고 하면 엄만 좋겠어? 남남도 그렇게 못해. 어떻게 가족 사이에 이럴 수가 있어? 가족 사이니까 현실적으로 조언해 준 거야. 난 네가 이렇게까지 화내는 이유를 모르겠다. 도통 이해할 수가 없네. 나도 엄마 이해 못하겠어. 진영이가 그렇게 말했어도 설마 엄마가 그랬겠어. 그런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그렇게 말했네. 지금까지 용돈 꼬박꼬박 챙겨준 것도 진영이고 월급 오를 때마다 용돈 더 올려준 것도 진영이야. 근데 어떻게 진영이한테 그럴 수가 있어? 진영이가 느낄 배신감은 생각 안 해? 배신감은 무슨.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 용돈 챙겨주는 게 당연하지. 정말 엄마랑 상종을 못하겠다. 나도 더 이상 엄마 보고 살 자신이 없다. 그냥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진영이한테나 나한테나 연락하지 마. 나도 당분간 안 찾아올 테니까. 나중에 일 정리되면 얘기해. 아, 참. 너까지 연 끊으려는 작정이냐? 아주 연 끊는 게 유행이지, 어? 너 그러다 천벌 받아. 어디서 엄마랑 연을 끊겠대? 우리가 그냥 끊자고 있어. 엄마가 진영이한테 한 말을 생각해. 진영이한테 정식으로 사과할 생각 아니면 먼저 연락하지 마. 갈게. 야! 아이, 저놈이 그냥. 아주 지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사네. 아우, 답답해. 아니, 대체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다 옳은 얘기만 했구만. 일주일 후 병원. 이왕 수술 날짜 잡힌 거 좋은 생각만 하자, 엄마. 남편 말대로 수술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잖아. 해볼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봐야지. 안 그래?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지. 돈이야 벌면 되지. 아빠가 유산으로 준 돈도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 비아도 외할머니 오래 보고 싶다고 하잖아. 비아 외할머니 없는 애로 만들고 싶은 건 아니지? 나도 당연히 희아 키는 거 보고 싶지. 알았어. 엄마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술 받을 테니까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 비아 앞에서 울고 그러지 말고. 아무리 어린애도 엄마가 걱정하고 우울해하는 거 다 느껴. 비아는 또 공감 능력이 좋은 애잖아. 알았어. 그러니 엄마도 힘내야 돼. 분명 수술 잘 돼서 우리랑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알았어. 우리 딸 생각하며 힘낼게. 2주일 후, 병원. 우리 엄마가 왜 안 깨어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 경과도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암 자체가 전신에 많이 퍼져 있는 상태라 몸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아마 오늘이 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수술받고 의식도 회복하셨고 저희랑 같이 얘기도 하셨는데 갑자기 마음의 준비라뇨. 잠깐 컨디션이 회복될 수는 있지만 병 자체가 나은 건 아니라서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그러지 말고 저희 엄마 한 번만 다시 봐주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 엄마 이렇게 못 보내요. 저 때문에 엄마 받고 싶어 하지도 않은 수술 받게 한 건데 결국 이렇게 돌아가시면 저 진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여보, 어떡해. 나 우리 엄마 이렇게 못 보낸단 말이야. 엄마, 제발 일어나봐. 제발 눈 한 번만 떠줘. 나랑 얘기 좀 하자, 엄마. 다음 날 장례식장. 결국 이렇게 의식 한 번 안 돌아오고 돌아가시다니. 여보, 내가 아무래도 엄마한테 몹쓸 짓을 했나 봐. 수술 안 받고 우리랑 추억 많이 쌓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다 하고 싶은 대로 했나 봐. 그래서 엄마가 더 일찍 돌아가신 거야. 내 잘못이야. 무슨 소리야 그게. 수술 끝내고 장모님이 덕분에 몸 덜 아픈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 원래 몸 자체가 많이 안 좋으셨으니까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고 의사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의식 없이 돌아가신 건 나도 정말 서글프지만 그래도 그동안 병원에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잖아. 장모님도 희야 많이 볼 수 있어서 좋다 하셨고. 그래도 더 잘해드렸어야 됐는데 이렇게 수술하고 얼마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어. 그래도 적어도 몇 달은 더 내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게 말이야. 뭐 그리 급하시다고 이렇게 일찍 가셨는지. 그래도 여보, 장모님 잘 보내드리자. 이렇게 당신이 울고만 있으면 맘 편하게 못 떠나실 거 아니야. 안 그래? 엄마 왔어? 그래, 소식 받고 왔다. 결국 일이 이렇게 됐구나. 연락받고 놀랐지. 그래도 일찍 왔네. 집에서 장례식장 거리가 꽤 될 텐데. 손님 왔다. 나 잠깐만 손님 좀 맡고 올게.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내 말 안 듣고 나랑 연락을 끝내 만에 할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게 내가 뭘 했니? 허튼 돈 쓰지 말고 그냥 그 돈 나한테 주라고 했지. 네가 이렇게 사치를 부리는 바람에 나 혼자 이코노미를 타게 생겼잖아. 친구들은 다 자식들이 비즈니스로 끊어줬는데 나만 니들이 달에 한 번씩 푼돈 주는 걸로 간신히 비행기 티켓 끊고 숙소도 돈이 부족해서 친구들한테 빌리고. 아유, 이게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다. 아유, 돈 아까워 죽겠다 정말. 지금 저희 엄마 영정사진 두고 그게 할 소리세요? 사치라뇨? 엄마 목숨 살리려고 쓴 돈이 왜 사치죠? 결과적으로 수술받고 돌아가셨다며. 내가 말했잖아. 췌장암 자체가 수술해도 별 소용없는 병이라고. 내가 다른 병 같았으면 이렇게 말도 안 해. 딱 봐도 큰 돈 들여도 효과 없을 게 뻔하니까 그럴 돈 있으면 나한테 달라고 한 거잖아. 아유, 아까워 죽겠네. 그러게 진작 내 말 좀 듣지. 넌 어쩜 어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니? 그래놓고 나랑 연을 끊겠다고? 나 참 기가 막혀선 아주 꼴 좋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내가 당신 돈 썼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돈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쓴 거야. 애초에 당신 몫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데 내가 그 돈으로 뭘 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당신은 안 아플 줄 알아? 당신 아플 때 당신 아들이 돈 아깝다고 그냥 죽으라면 좋겠어? 어떻게 당신 생각만 해? 돈 쪼들려도 당신 노후 건강하게 부족함 없이 잘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달에 용돈 챙겨준 거야.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 치료비로 유럽 여행을 보내달라고? 양심이 한 톨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 못하지.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뭐, 당신?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당신이래. 너 뭐 잘못 먹었어? 엄마 돌아가셨다고 지금 유세했다는 거야? 아? 그러는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그딴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 당장 우리 엄마 빈소에서 나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남이라도 당신처럼은 못해. 가서 유럽 여행을 가든 집으로 꺼지든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저게 말꼬락서니하고는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꺼지라 말아야. 너 이러는 거 내 아들도 아냐?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이 대하는 거 아냐고.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나 오늘 이후로 당신 절대 안 볼 테니까. 당장 꺼지라고. 당장! 기껏 놔줬더니만. 그래, 나도 여기 별로 오고 싶지 않았어. 간다, 가! 30분 후 장례식장. 엄마는? 갔어? 내가 다신 오지 말라고 했어. 에? 그 사이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하필 손님이 오는 바람에 옆에 못 있어줬네. 엄마가 또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지? 그러게 돈 아깝게 왜 수술을 시켰냐고 뭐라 하시더라. 엄마 영정사진 앞에 두고 돈 아깝nye. 그 손으로 자기 비즈니스를 끊어줬으면 얼마나 좋았냐고 뭐라 하시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얼른 나가라고 했어. 나 도저히 당신 엄마 용서 못하겠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그 노력을 이렇게 배신해? 최소한 남들처럼은 해야지. 아무리 생판 남이어도 장례식장에서 치료비 아깝다는 소리 하는 게 정상적이야? 남도 그렇게 못해. 근데 어떻게 가족 사이에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가뜩이나 수술받고 직후에 돌아가셔서 마음도 안 좋은데 걷다 대고 어떻게 돈 아깝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에이, 엄마가 또 그랬단 말이야? 그래도 사돈 사이에 장례식장에 와서 명복이라도 비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부른 건데 그렇게까지 말했다고? 내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나 정말 당신 엄마 못 보겠어. 당신 엄마 볼 때마다 이 말이 떠오를 것 같아. 그래, 보지 마. 나도 엄마 얼굴 못 보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내가 엄마 아들이란 게 이렇게 부끄러웠던 순간이 없었어. 여보, 정말 미안해. 가뜩이나 마음도 안 좋을 텐데 내가 괜히 불러선. 우리 엄마랑 진짜 영 끊자. 2주일 후 집. 여보, 밥 좀 먹어. 어제도 내내 안 먹었잖아. 이러다 진짜 큰일 나. 조금 있다가. 입맛이 영 없네. 그래도 먹어야지. 아까 희야도 엄마 많이 아파 보인다고 걱정하더만 조금이라도 먹어, 어? 알았어. 당신도 좀 먹어. 나랑 희야 챙기느라 당신도 잘 안 챙겨 먹은 것 같던데. 같이 먹지 뭐. 근데 당신 벨소리 들리는데? 잠깐만 확인해 볼게. 어머니인데? 우리 엄마? 아니 엄마가 왜 당신한테. 내가 받을게. 아니야, 나한테 전화했는데 뭘. 받아볼게.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 들어는 봐야지. 대신 또 이상한 소리 하면 바로 나한테 전화 넘겨줘. 다시는 당신한테 그런 말 못하게 할 테니까. 알았어. 밥 먼저 먹고 있어. 여보세요? 너는 장례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연락을 안 하니? 무슨 연락을 해야 되죠? 이거 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네 엄마 장례식 가장 첫 손님으로 가줬는데 당연히 와줘서 고맙다고 해야지. 답례품 그런 것도 안 주니? 장례식에서 무슨 답례품을 줘요. 그리고 와서 무슨 말 했는지 기억 안 나나 보죠? 네가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당신이라고 손가락질한 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그건 됐고 왜 용돈 안 보냈냐? 원래 저번 주 토요일에 보냈어야 됐잖아.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다고. 그때 못 알아들었나 본데 연 끊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내가 당신한테 용돈을 주지?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남한테 다달이 용돈을 주는 거 자체가 당신 말대로 사치이자 쓸데없는 돈 낭비 아닌가? 차라리 그럴 거면 기부를 하는 게 낫지. 적어도 그건 옳은 일에 쓸 테니까.
너 말 다 있어? 이게 끝까지 당신이라 그러네. 너 이러는 거 아직 내 아들이 모르지? 어디서 있던 경우 없는 년을 와이프라고 데려와가지고서는 당장 아들 바꿔라. 내가 저번에는 네가 엄마 잃고 정신이 잠깐 나간 것 같아서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아들한테 네가 얼마나 싸가지가 없고 시부모한테 버릇없이 대하는지 알려줘야겠어. 당장 바꿔. 바꿨어. 그래. 너 무작정 네 와이프 편만 들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내 배 아파 낳아주고 기껏 길러줬더니 시어머니한테 당신 하는 년이랑 살림을 차려?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그럼 뭐라 해. 난 와이프가 엄마한테 대놓고 욕했어도 이해했을 거야. 장례식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엄마 치료하겠다는데 그 돈 아깝다고 자기 여행 경비에 못하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쌍욕을 안 퍼부. 난 그나마 우리 와이프가 착해서 이 정도로 말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미안해 죽겠고.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 와이프가 글쎄 내 용돈도 안 줬어. 나 아주 혼자 굶어 죽으라고 고살 지낸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 누가 며느리가 다달이 시어머니 용돈을 챙기는지. 근데 이제 연 끊기로 했으니까 용돈 자체가 필요 없지. 내가 주지 말라 했어. 다달이 생활비 아끼고 아껴서 용돈 마련해줬더니 기껏 하는 말이 치료비 아까우니까 그 돈 자기한테 달라 하는 사람한테 무슨 용돈이야. 차라리 와이프 말대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지. 그러면 적어도 고맙다는 인사라도 받잖아. 이것들이 쌍으로. 너 하나밖에 없는 엄마한테 이래도 돼? 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냐? 엄마 잘 부탁한다고 그랬잖아. 그 말 들어놓고도 이따위로 행동해? 아버지도 엄마 이러는 거 보면 기겁할 거야. 다신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럴걸. 용돈이고 뭐고 없고 엄마 얼굴 자체를 안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연락하지 마. 연락해도 안 받을 테니까. 여보세요? 뭐야? 벌써 끝났어? 이 자식이 그냥 아주 지 와이프 잡혀 살아서는 기가 막혀서. 엄번이 미안해. 엄마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 아니야. 당신도 당신 엄마한테 그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아무리 엄마여도 아닌 건 아니지. 이제 연 끊기로 했으니까 엄마한테 연락은 받지 마.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래, 고마워. 2년 후, 집. 당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니 그냥. 무슨 말 있어? 혜야, 이제 다음 달이면 초등학교 입학하잖아. 그 전에 엄마한테 다녀오면 어떨까 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못 들었어?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야? 이번 주 내내 정신이 빠져있는 것 같아.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뭔데?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야 나도 같이 고민해주든가 하지. 사실 그게 얼마 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거든. 받아보니까 엄마가 쓰러졌다는 거야. 그래서 황급히 병원으로 가보니까 심장병이라고 하네. 이미 혈관이 많이 막혀있다고 위험한 상태라 하더라고. 정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늦게 들어온 거야? 야근했던 게 아니라? 당신이 알면 괜히 신경 쓸까 봐. 아무래도 2년 전 일도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내일 나랑 같이 병원 가.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려 그랬어 대체? 다음 날 병원. 엄마 나왔어. 와이프도 같이 왔어. 진영아 왔어? 오랜만이구나. 그동안 잘 지냈지? 이게 정말 무슨 일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얼마 전부터 심장이 계속 조이는 느낌이 들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마트에서 장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지 뭐냐. 눈 떠보니 병원이고. 괜히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건강검진 제때 안 받으신 거예요? 심장질환은 제때 검진받고 대비하면 괜찮다 들었는데. 그냥 아픈데도 없고 귀찮고 해서. 예전에 희야 봐주고 그럴 땐 내 몸이 건강해야 희야도 잘 보살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친구들이랑 꼬박꼬박 검진받고 그랬는데 희야를 못 보니까 그것도 다 소용이 없는 거더라고. 그래도 건강할 줄 알았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니들 귀찮게 안 하고 검진 제때 받았을 거다. 미안하다, 진영아. 막상 몹쓸 병 걸리고 나니까 내가 그때 얼마나 심하게 말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 실은 2년 동안 니들 못 보고 살 때도 후회 많이 했어. 사돈이 그렇게 아프신데 난 여행 간다는 소리나 있으니 그것도 모자라서 치료비 아깝단 소리나 하고 있고 다 늙어서 철이 그렇게 없었다는 게 두고두고 후회되더라. 정말 미안하다. 내가 큰 죄를 졌어. 네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았으니 천벌을 받은 게야. 난 내일 죽어도 싸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혜아도 곧 학교 갔는데. 이제 혜아한테 할머니라고는 어머님밖에 없는데 오래오래 사셔야죠. 어머니 나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운 차리세요. 내가 그렇게 못쓸 말을 했는데도 어쩜 넌 이렇게 마음씨가 곱니? 고맙다, 진영아. 정말 고마워. 직후 병원 앞. 여보 고마워. 난 그냥 병문안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원망 반 걱정 반으로 갔는데 막상 어머니 얼굴 보니까 너무 아파 보이시더라. 얼굴도 야위시고 목소리도 좀 쩍쩍 갈라지는데 우리 엄마 생각났어. 아무리 예전에 잘못을 하셨어도 당신 어머니잖아. 내 시어머니기도 하고. 그러니 잘 보살펴 드려야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때 잘해드릴 걸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잖아. 내가 아빠 엄마 못 잊고 사는 것도 그 이유야. 잘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두고두고 후회돼. 시간을 돌려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말 해드리고 다정한 추억 쌓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마음에 얹히진 않았을 텐데. 나 그러지 못해서 너무 속상한 거 있지. 당신은 그런 마음 안 가졌으면 좋겠어.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어머니께 잘해드리자. 몸 많이 안 좋으시다며. 싸우고 싶어도 싸울 기력도 없는 분이잖아. 그러니 잘해드려야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고마워 정말.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다음 날 병원.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식사하세요. 언제 왔어? 밥은 내가 알아서 챙겨 먹어도 되는데 간병인도 있고. 회사는 어떡하고 온 거야? 오늘 내일 휴가 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도 갑작스레 입원하게 돼서 적응이 영 안 되실 것 같아서 말동무라도 하려고 왔어요. 이따 남편은 퇴근하는 길에 혜아 데리고 온다네요. 혜아도 많이 컸어요. 요즘 학교 갈 준비에 여념이 없고요. 그렇겠네. 아휴, 우리 희아가 벌써 학교에도 들어가고 할머니가 돼선 입학 선물이라도 사줬어야 되는데. 정 그러시면 가방이라도 하나 사주세요. 아직 책가방은 못 샀어요. 아, 그래, 그게 좋겠구나. 진영아, 정말 고맙다. 솔직히 나 이렇게 몸져 누운 거 보고 꼴 좋다고 손가락질해도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병간호까지 해주고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구나. 저도 물론 사람인지라 어머니가 그때 하셨던 말 생생히 기억은 나는데요. 이미 지난 일 어쩌겠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도 저한테 진심 어린 사과하셨고 시간도 2년이나 지난 만큼 저도 좀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저 볼 때마다 사과하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속이 깊은 며느리를 두고 대체 무슨 말을 한 건지. 정말 미안하다. 사돈께도 따로 사과드려야 되는데 그건 내가 죽고 나서 무릎 꿇고 사죄드리마. 무슨 소리세요. 오래오래 건강히 사시라니까요. 그래야 희야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고 나중에 남자친구 사귀는 모습도 보시죠. 그러게. 우리 희야 예쁘게 크는 모습 봐야 될 텐데. 당연히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다시 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 알았다. 우리 며느리 말 들어야지. 일주일 후 병원.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위험하시다니. 여보, 얼른 와. 엄마 지금이 마지막이래. 뭐?
우리 이쁜 며느리 이리로 오렴. 어머니, 안 돼요. 벌써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요. 저랑 약속도 하셨잖아요.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 나도 최대한 버텨보려고 했는데 네 시아버지가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네. 아무튼 나 행복한 꼴을 못 본다니까. 그래도 니들이 이렇게 잘 사는 모습 보고 가니 마음은 편하구나. 우리 이쁜 며느리. 내가 그동안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100번 1000번 말해도 부족해. 어머니, 울지 마세요. 그렇게 미안하시면 기운 차리시면 되잖아요. 저희랑 오래오래 살아요. 네? 미안하구나. 내가 니들 하늘에서 지켜줄 테니 그저 행복하고 건강하게만 살아라.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니. 엄마. 그날 저녁, 장례식장.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보, 많이 힘들지. 이럴 줄 알았음 진작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그럴 걸 그랬다. 내가 미안해. 당신이 뭘 미안해. 내가 못나서 그렇지. 중간에서 내가 역할만 잘해줬어도 당신도 그런 상처는 안 입었을 거고 엄마도 이런 큰 병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다 내 잘못이야. 자책하지 마. 그래도 어머니 우리랑 인사도 나누고 가셨잖아. 보고 싶다는 희아도 많이 보셨고 희아 책가방도 사주셨는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 유언대로 우리 희아랑 같이 행복하게 잘 살자. 그게 여보랑 우리 부모님이 바라는 모습일 거야. 그래, 알았어. 우리 엄마 눈 감을 때까지 손잡아줘서 고마워. 덕분에 엄마 따뜻한 마음으로 눈 감으셨을 거야. 나도 어머니 배웅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 그러니 기운 차려 여보. 우리한텐 희아가 있잖아. 응, 그럴게. 1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난 지금 남편과 저는 희아 크는 모습을 보며 다시 행복을 되찾고 있어요. 어엿한 초등학생이 된 희아가 저희에게 어버이날 편지도 써주고 키도 나날이 쑥쑥 크고 말도 제잘제잘하는 모습을 보며 저와 남편 부모님도 저희를 이런 마음으로 키웠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두고 한 말들이 여전히 가슴 한편에 응어리로 잡혀있지만 임종 때까지도 눈물로 사줘야 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응어리를 조금씩 잊어버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도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생각날 때가 많아요. 예전에 조금 더 잘해드릴 걸 후회도 하고요. 아마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부모가 더없이 믿고 싫을 때도 있지만 그만큼의 사랑 역시 받았으니 너무 미워하지 않고 부모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때그때 하며 사는 게 축복이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제가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채 돌아가실 때까지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면 그 역시 저에게 큰 상처로 돌아왔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제 엄마와 아빠, 남편의 엄마와 아빠가 하늘에서 저희 세 식구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 테니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